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자 하나인 김태우 기자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지금 인천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급하게 올라오셨거든요. 오늘 뭐 개막전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차 빠지는데 시간 좀 오래 걸렸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개막전 또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네. 많아서 허겁지겁 왔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그러면은 네. 당초에 이렇게 제가 사전에 질문 내용보다 훨씬 답변할 내용이 많으세요?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질문자가 얼마나 유튜브에 잘 적응을 하고 이제 게스트의 말을 꺼내냐 뭐 그 네. 능력 아닐까 하면은 뭐 그러면 네. 자신 또 없어지네. 네. 아니, 오늘 경기 전 분위기 어땠어요? 일단 뭐 개막전 네.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사실 매진되고. 뭐, 매진되고 모든 팬분들이 정말 그 설렘을 가지고 네. 다 들어오시고 이제 취재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네. 정말 개막전 들어가는 게 경기장 들어가는 게 참 기분이 남다른 하루인데 글쎄요 오늘 좀 담담했던 것 같아요 양 팀 다. 사실 롯데는 매년 사실 시즌 개막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기대를 받는 팀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그런데 올해는 약간 좀 기대가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차분하다. 네. 이런 느낌들을 오프시즌 때 롯데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 SSG야 사실 뭐 전력 보강 요소가 뭐 특별히 많지 않았다 보니까 좀 조용했던 편이고 그래서 양 팀 다 좀 담담했던 것 같고 이승용 감독도 감독 데뷔전이고 김태형 감독도 뭐 베테랑 감독이긴 하지만 또 롯데에서는 또 첫 경기였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담담하게 오늘 경기 시작을 했고 경기는 굉장히 치열하게 나름대로 재밌는 요소들이 많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선발 등판한 이제 SSG 김광현 선수가 5이닝 3실점 했잖아요. 네. 최고 구속은 149도인데 어땠어요? 일단 좀 경기 초반에 비해서 4회, 5회의 구속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역시 아직 100% 컨디션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1회에 뭐 48, 47, 49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공의 힘 자체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좀 3회 이후에 공이 좀 힘이 좀 떨어지는 느낌, 좀 그런 것들은 받았고, 근데 그 문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빌드업이 되면서 4월 중순 말 정도는 돼야 선발 투수들이 이제 완벽해지는 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봐야 할 것 같고 아시잖아요, 김강희 선수 좌타자 상대할 때 네. 코스 반 버리잖아요. 네. 몸 쪽이 잘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슬라이더 부분, 뭐. 항상 슬라이더 낮게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김강희 선수가 올해는 좀 그 패턴을 좀 어떻게 바꿔보겠다라고. 바꾸나요? 좌타자 몸쪽 승부를 좀 많이 많이 아마 좀 하네요. 할 거고 높은 쪽 승부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 개막전 사실 희망적인가요?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네. 김강희 선수 저는 작년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아, 작년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균 자책점도 조금 낮아질 것이고 김강희 선수가 올해 어쨌든 준비를 잘했고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 속에 들어가는 시즌이라 저는 좀 기대가 돼요. 김강희 선수가 이제 예전처럼 사실 뭐 진짜 150으로 막 네. 150 아무도 149 나왔대요. 그러니까 패스트 그 예전의 네. 느낌은 아니잖아요. 사실 네. 패스트볼 슬라이더 콤보로 막 네. 타자들 막 압도하고 막 누가 찌르고 사실 뭐 이제 이게 상대 타자들도 다 알고 그 패턴을 네. 그런 모습들이 사실 더 발휘하기는 좀 쉽지 않다기 보니까 김강희 선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나쁘지 피아노 않았다. 인터뷰 했나요? 네, 인터뷰도 네. 했는데 뭐 괜찮았다. 네. 뭐 개막전 치고는 만족한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개막전 사실 어렵잖아요. 어떤 그렇죠. 투수든 어떤 네. 에이스도 어려운데 팀이 이겼고 어쨌든 5이닝을 채웠고 사실 오늘 80개에서 90개 정도 던질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90개가 되니까 이승용 감독이 올라갔어요. 아웃카운트 네. 2개 남았었거든. 근데 이기고 있었잖아요. 네. 5이닝 채우면 승리 투수 요건인데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김광희 선수랑 상의를 했을 때 김광희 선수가 5회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건 감독이 오케이 에이스니까. 그리고 어쨌든 리드를 지킨 상황에서 5이닝을 마쳤고 그런 부분들이 김광희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도 또 효준 또 경은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캠프 때부터 그랬어요. 네. 제가 플로리다 갔다 왔잖아요. 불펜 딱 보는데 노경훈 선수는 참 뭐 존경할 만하다. 네. 몸 관리 너무 잘했다. 공도 좋고 오늘 좋더라고요. 네, 씩씩하게 던지고 이승용 감독이 필승조 3명 이미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가 한 2월 12일쯤 들어갔었거든요. 네. 2월 12일 날 들어갔는데 이미 필승조 3명 정해놓고 있었어요. 누구냐? 문승원, 노경은, 고효준. 이 3명은 무조건 간다. 이제 근데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 베테랑 선수들보다 더 좋은 구위를 가진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바꿨겠죠. 근데 그런 선수가 없어요. 이 선수들이 뛰면서 결국은 좀 처지는 시기들이 이제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만회를 해줄 수 있느냐. 올해 성적을 쥐고 있는 부분이다. 일단 필승조 구상은 문승원, 고효준, 노경은
여기에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6회쯤에 이제 이로운 요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승용 감독은. 지금 조병현 선수가 캠프 때 보여줬던 정말 기막힌 그림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보고는 왔지만 근데 그 그림이 아직까지는 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서준용 선수가 뭐 4월 말, 중순 말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은 한 달, 보름 정도가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로운 선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경기에서 저는 가장 그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 그 최지훈 선수가 2루에서 그렇죠. 들어와서 득점한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크 때문에 갔잖아요. 2루로. 네. 그러니까 1루에 있었으면 그 장면이 네. 안 나왔을 텐데 최지훈 선수 뭐 센스도 있고 조동학 코치가 잘 판단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 부분은 선수가 혼자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서드 코치가 뭔가의 신호를 줬을 텐데 사실 오선지 선수가 원바운드 되는 공이라 사실 한 번에 캐치하기는 힘들었어요. 일단 막아놓은 것 자체가 2루 주자가 3루까지만 가고 하는 원래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최지훈 선수가 그거를 이사오긴 하지만은 굉장히 저돌적으로 파고들어서 전 처음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타이밍이 그게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오선진 선수가 이제 자세를 제대로 못 잡은 상태에서 홈으로 던지다 보니까 홈의 송구에 대한 강도가 좀 약했고 그걸 또 유강남 선수가 앞에서 이제 받다 보니까 최지훈 선수가 들어오더라고요. 최지훈 선수의 발리 한 점 만든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오늘 사실 한윤섬 투런 홈런, 최정 투런 홈런 이렇게 해서 홈런으로 점수 나다가 그렇죠. 마지막 한 점이 되게 의미 있는 한 점이 맞아요. 발로 났잖아요. 그리고 뭐 최정 선수 투런, 한윤섭 선수 투런도 다 최준 선수가 홈에 들어온 거잖아요. 나가서 그렇죠. 투런이 된 네. 거고 최준 선수가 오늘 공격 천병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올 시즌 리드오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까지 리드오프가 추신수 선수였는데 이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이승용 감독 생각은 추신수 선수는 어차피 이제 올해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끝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리드오프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제 최준 선수를 먼저 좀 적응하게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추신 선수가 만약에 뭐 올해 올 시즌 끝나고 은퇴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은 그냥 뭐 추신 선수를 계속 일본에 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차피 올해가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최준 선수를 좀 미리 실험해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출루율이 높은 선수는 아니죠. 네. 네, 전형적인 리드오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글쎄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얘기가 좀 생각을 하기. 롯데는 오늘 어땠어요? 롯데가 제가 볼 때는 타선이 좀 너무 좀 약해 보였다. 상수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를테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대호, 전준우, 안치홍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쳐줄 수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타석에 들어서면은 뭔가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 선수들, 손아섭 선수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롯데가 좀 무서웠어요 그때. 이게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한 번 또 기가 오르면은 빠바바방 이렇게 좀 터질 수 있는 팀이라 그랬는데. 지금 뭐 이제 김민석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한동희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라인업이 뭐 100%라고 얘기는 못 해요. 그리고 또 오늘 김광현 선수가 좌안 나오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좀 백업이었던 우타자들이 선발 라인업에 들어간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평가는 안 되는데 장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 이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윤동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두 자릿수 홈런을 막 치고 뭐 그런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광희 선수도 조금 편하게 높은 쪽으로 좀 많이 던졌던 것 같고 안치홍 선수가 빠진 것도 좀 크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렇죠. 네. 2, 3년 전에만 해도 이대호 선수나 손아섭 선수가 있으면서 타선의 중심을 잡아줬는데 맞아요. 두 선수가 빠지니까 타선이 약화된 데다가 안치홍 선수까지 빠지니까. 그러니까 타선이 그 당시에 기복이 있었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레버리지는 있는 팀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굉장히 좀 무서웠던 건데 지금은 확실히 좀 뭔가의 위압감 이런 것들이 상대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한동희 선수가 저는 좀 아쉽고 거기에서 한 방을 꽝 쳐줄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여기에서 레이스 선수가 저는 좋은 타자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올해 가장 기대하는 외국인 선수가 공격 쪽에서는 레이스, 그다음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안정 쪽에서는 맥키넌, 삼성의 맥키넌 선수 이런 선수를 좀 기대를 하는데 레이스 선수도 뭔가 꽝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중거리형 타자 그러니까 같아요. 배트 나오는 거 보면 네. 이 선수도 뭔가 내가 큰 거를 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휘두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장타력 부재 또 사직이 사실
홈런치기 쉽지 않은 구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소총으로 만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롯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벤치를 봐도 공격 쪽에 특화된 선수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유강남 선수가 6번 타자. 6번을 쳤는데 물론 김광희 선수가 좌완이니까 좀 앞으로 간 건 있었겠죠. 그런데 글쎄요, 유강남 선수가 6번에 고정이 된다 이러면 저는 롯데 올 시즌 타선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를 밑으로 내릴 정도로 다른 선수들이 좀 그 자리에서 장타를 치면서 좀 올라와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타격 재질을 가진 선수들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고승민, 나승엽, 뭐 윤동희 이런 선수들이 정말 오랜 기간 뛰면서 자기 에버리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롯데가 3년 안에 우승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부터 이 선수들이 좀 차근차근 뭔가 스텝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당장 좀 올해는 좀 답답한 경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롯데가 뭔가 트레이드나 이런 쪽으로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상을 해볼게요. 윤동희, 고승민. 그러니까 뭐 정말 좋은 재능들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죠. 윤동희 선수가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막 크는 느낌. 네. 근데 이제 그 크는 느낌이 보통 이렇게 길게 가죠. 길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탁 치고 올라오는 그래프를 그린 선수들이 많은데 윤동희 선수는 느낌이 그냥 이렇게 가. 이 선수가 막 그냥 막 스펀지처럼 다 네. 빨아들이는 것 같아. 막 진짜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 대표팀 갔다 와서 또 엄청 많이 또 느는 것 같고 윤동희 선수 오늘 타석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타석에서 여유가 베테랑 같아요. 진짜 공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 그 나이 또래 같지가 않다? 제가 볼 때 지금 그 나이 또래 그 정도 타석에서 여유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냐 이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 야수 중에서 가장 걸출한 재능이 뭐 기아의 김도영 선수라든지 뭐 그렇게 될 텐데 김도영 선수도 그런 여유까지는 안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윤동희 선수 정말 오늘 공을 잡아놓고 때리고 공을 뭔가 좀 잘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고승민 선수는 워낙 예전부터 뭐 손목힘 좋고 포텐이 있는 선수고 뭐 타구 속도 타구질 좋고 이랬던 선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선수들이 만약에 옛날에 전준우, 이대호, 안치홍 있을 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또 엇박자가 나가지고 뒤에서 얘기해 주시는 선수가 좀 없다 보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좀 불발탄된 느낌, 좀 불안전 연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롯데가 이제 그 문제는 좀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나승엽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붙어주면 좋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동희 선수가 좀 아쉬운 건데 한동희 선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6월 이후에는 또 군에 가야 하잖아요. 어차피 이제 풀타임 전력이 아니다 보니까 롯데가 과연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김민성 선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선수의 유형의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노진혁 선수도 마찬가지고 딱히 누가 없어.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선수가 김민석 선수도 뭐 돌아오겠지만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달리는 야구는 좀 올해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빠른 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굉장히 좀 애매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드래프트하면서 많이 이제 뽑아왔던 거잖아요. 좋은 선수를 드래프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롯데 타선이 정말 좋은 재능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뭔가 딱딱딱 조합이 돼야 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느낌? 뭔가 좀 중복되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을 교통 정리하려면 지금 군대에 있는 선수들 다 제대하고 전체적으로 뭐 FA도 좀 나중에 좀 영입을 해야 할 것이고 왜냐하면 뭐 전준우, 정훈이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좀 고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롯데가 5강 다툼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마운드가 괜찮기 때문에 마운드가 좋은 선발도 좋고 선발도 좋고 근데 이게 좀 타선에서 답답한 경기가 되다 보면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보기 좀 뭔가 답답한 경기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롯데가 전통적으로 빅볼 스타일의 야구인데 그게 좀 약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승민 선수는 2번 유형은 아닌데 그렇죠. 6번 정도 6번이나 7번 이렇게 그 치면 맞는 선수인데 2번 타선에 간 거 보면은 2번 타선에 넣을 선수가 또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글쎄요, 김태형 감독이 이제 롯데 와서 첫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순 구상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캠프 때 기자들한테 계속 얘기는 하지만 이게 또 뭐 시즌 들어가면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저도 딱 배팅 오더 처음 딱 봤을 때 와 이거 신선하네. 신기하네. 뭐 이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롯데에서 이런 배팅 오더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어떤 면에서요? 아니 일단
굉장히 뭔가 개막 엔트리부터 이름값 다 배제하고 다 빠졌죠. 사실 컨디션 안 좋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배팅 오더가 정말 바뀔 수밖에 없었고 김민석, 한동희 부상당하다 보니까 또 구상이 틀어지는데 거기서 또 배팅 오더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유강남 선수 6번 온 것도 약간 좀 의외였고 저는 한 7번 정도 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고승민 선수를 이렇게 한 6번 이렇게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고승민 선수 2번 올라가고 뭐 윤동희 선수 1번 올라가는 건 그거는 뭐 억셉트 오케이. 그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안 된다. 확실히 안치홍이 빠진 게 이게 좀 이렇게 좀 타순에 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윌커슨 선수가 오늘 선발이었는데 좀 안정감 있는 투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윌컨스 선수가 오늘 삼진 제가 기억하기로는 8개 아까 기사 쓰면서 8개 봤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구나 커맨드 이런 쪽에서는 검증이 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삼진 8개만 봐도 뭐 이 선수의 클래스 자체는 있는 선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저는 공인구가 작년보다 잘 날아가요. 오늘 확실하게 좀 잘 날아간다라는 걸 느꼈는데 왜 이걸 윌커슨 선수랑 연관지어 얘기를 하냐면 윌커슨 선수가 대표적인 플라이볼 피처예요. 네, 근데 사직이라는 좋은 환경 그다음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홈런 리그 사실 30홈런 넘은 선수가 뭐 거의 없잖아요. 사실 이게 홈런 그 정도 가뭄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제가 섣부른 예상이지만 한 달 정도 했을 때 공이 옛날보다 더 잘 날아간다? 이게 확인이 됐을 때 윌커슨 선수가 이제 어떤 투구 패턴으로 빨리빨리 바꿔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오늘도 4실점 했는데 그러니까 홈런으로 2방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뭐 한유선 선수의 타구야 워낙 잘 맞은 거라 그거는 뭐 의심이 여지없이 홈런인데 최정 선수의 홈런볼은 글쎄요 작년에 사직이었으면 이게 넘어갔을까? 저는 그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김광희 선수한테 맞은 김민선 선수한테 맞은 것도 너무 헐헐 잘 날아가더라고 공이 저 느낀 거는. 아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제 가설입니다. 네. 한 달 정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만약에 공인구가 잘 난다고 하면은 뭐 윌컨스 선수뿐만 아니라 리그의 모든 플라이볼 피처들이 생각을 좀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올 시즌 롯데는 어떨까요? 5강 경쟁 할 수 있다고 봐요. 5강 경쟁은 할 텐데, 그러니까 5강 경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제 개인적으로 LG, KT, 뭐 두산, 기아, SSG 요 5개 그룹을 하나로 묶는다. LG, KT, 두산, 기아, SSG까지 5개 하나를 뺐네요. 일단 계속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성질이 급해 이렇게. 근데 5개가 이제 한 개 그룹 A 그룹이라고 칠게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팀들이 B 그룹이잖아요. 근데 A 그룹의 후방과 B 그룹의 전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5강 싸움은 정말 역대급으로 치열할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롯데도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아시잖아요. 롯데가 그 기회에서 뭔가 이걸 쭉 펀더멘털이 그게 딱 단단하게 공고하게 가지 못하고 뭔가 이상하게 실책이 나온다든지 뭔가 정말 이렇게 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질 수도 있나 뭐 이런 게임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쭉 그게 떨어지는 게 또 롯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치고 이제 올라가는데 저는 김태형 감독이 그런 역할을 올해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선발진이 약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롯데는 5강 경쟁할 수 있다. 다만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 같다. 1위부터 10위까지. 1위부터 10위까지. 네, 한번 해보시죠. 1위, LG, 2위, 기아, 3위, 두산, 4위, SSG, 5위, KT, 6위, 한화, 7위, 롯데, 8위, NC, 9위, 삼성, 10위. 키움.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 그래, 오늘 거기 가서 또 방송하는구나. 인천 갔다가 이거 피곤해 죽겠어요. 누가 불러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진짜. 서로 피곤하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죠. 이렇게 그렇게 불렀는데 뭐. 오늘 저기 잠실 가셨잖아요. 유현진 선수 오늘 어땠어요? 경기는? 네, 윤지 선수,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컸고, 또 메이저리그까지 거의 정복을 했던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암흑기를 겪고 왔던 이제 하나 팬들은 이제 유현진 왔으니까 이제 다 죽었어 하면서 오늘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잠실구장을 많이 오셨는데, 사실 1회에는 투수 9개로 산뜻하게 이 3자 범퇴로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9개 모두 직구로 끝냈기 때문에 역시 유현진이다라는 그런 찬사가 터져 나오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 2회부터 약간의 제구 쪽에 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좀 약간 높게 가던데요, 공이? 그렇죠. 우리가 뭐 흔히 유현진 하면 이 핀포인트 컨트롤, 이제 보드라이팅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우리 시범 경기도 봤지만 그 라인에 그냥 쾅쾅쾅 먹는 그런 정말 정교한 그런 제구를 자랑하는 선수인데 2회부터 약간 이제 공이 높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변하고 제구가 좀 안 되면서 이 문제들을 좀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위 타선에 이 찬스를 만들어주고 위기를 맞이해서 신민재 선수에게 2타점 적시타를 이제 맞고 2실점을 하게 됐는데 그 이외에도 계속 그 제구 쪽, 특히 변화구 쪽에서 오늘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대 LG 선발 엔스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우타자 몸쪽 공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원래 엔스 선수가 그 시범 경기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 스카우팅 리포트라든지 여러 부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커터 중심으로 던지는 그런 자완투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타자의 몸 쪽으로 파고드는 그 커트가 상당히 또 위력을 발휘했는데 역시 그 스윗스팟에 맞히지 않는 그런 투구를 통해서 이 땅볼이라든지 범타를 많이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역시 엔스 선수 역시 오늘 첫 등판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불안한 면도 있었지만 오히려 5회, 6회를 지나가면서 3자 범퇴를 그런 잡는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정된 그런 투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승부처가 4회 초 말에 갈린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뭐 양팀 모두 초반에 이 유현진 선수, 엔스 선수가 약간 흔들리면서 점수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오늘 승부처는 결국 4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책으로 이 오늘 경기가 이 흐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4회 2사 1루가 될 때만 하더라도 유현진이니까 흔들리지 않고 막아주지 않겠느냐 했지만 결국 이 신민재 선수의 이루수 땅볼을 이루수 문현빈 선수가 놓치면서 위기가 이어졌고 그 이후에 유현진 선수가 연타를 허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책이 아니었으면 사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비자책으로 3점을 주면서 오늘 승부의 흐름이 완전히 그 LG 쪽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 실책하는 거 보면서 사실 이제 과거에 유현진 선수면 여기 그냥 그런 상황에도 좀 잘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막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계속 연타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록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유현진 선수가 뭐 안타를 허용하고 뭐 볼넷을 주고 그 부분보다도 오늘 삼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이 유현진 선수가 아무리 맞춰 잡는 피칭을 하는 투수라고 해도 메이저리그에서 지금까지 커리어 내내 선발 등판하는 경기에서 단 한 경기도 삼진을 못 잡고 내려가는 경기가 없었거든요. 네네. 네, 조기 강판을 하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도 삼진 없는 게임이 없었던 투수가 KBO 리그에서 복귀전에서 오늘 삼진이 없었던 그 부분이 눈에 띄는데 기록들을 쭉 살펴봤더니 2007년에 9월 달에 삼성전 이후에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삼진을 못 잡는 경기가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위기 상황일 때 과거 유현진 선수를 보면 메이저리그 뛸 때도 그렇고 설렁설렁 던지다가도 위기에서 삼진을 잡는 결정구로 그렇게 위기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최고 구속은 150km 정도까지 나오긴 했지만 이 변화구가 마음대로 듣지 않으면서 좀 이 상대하는 그런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LG의 또 정교한 타자들이 줄줄이 이렇게 나오면서 직구만 이렇게 던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노리고 다 직구를 통타를 하면서 연속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연 유현진 선수가 이제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건가? 아니면 뭐 오늘 첫 등판이었기 때문에 변화구가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이 탈삼진 하나도 없는 오늘 게임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양 팀의 수비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1사 3루 상황에서 3루 땅볼이 나왔는데
LG 수비는 이제 아웃시켰고 홈에서 하나 수비는 득점을 주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역시 뭐 야구는 뭐 투탑, 뭐 밸런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최고 강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비를 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도 올해 이윤주 선수가 들어오고 또 안치홍 선수가 FA로 가세를 하고 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투수력, 타력 모두 이 전체적으로 전력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5강권을 뽑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역시 불안 요소라면 수비가 아닐까. 이루 쪽에서 오늘 2년생 문현빈 선수가 실책을 했고, 사실 또 다른 이루수 정문현 선수가 자익수로 갔는데, 약간 수비에 미숙한 부분들을 보였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연속으로 자익수 펌블 해갖고 1루주자 3루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연속으로 벌어졌는데, 하나도 이 문현빈과 정원은 이 두 이루수 요원을 놓고 계속 실험을 해왔고, 캠프에서. 결국은 이루수는 이제 문현빈을 우선권을 주고, 문현빈 선수가 나올 때는 이루수 문현빈, 그 다음에 외야수 정원은 이렇게 교통정리가 됐는데, 문현빈 선수 물론 빠질 때는 정원은 선수가 2루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초반에 만약에 실수들이 연발이 될 경우에 하나가 그러니까 투수력 타력보다는 수비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또 힘든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이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하나가 졌지만 하나 팬들이 이제 좀 실망스럽지 않게 희망적인 얘기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오늘 유인주 선수가 이제 개막에 나오니까 암흑기에 정말 뭐 마음고생 많았던 하나 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 세상이야. 이제 다 죽었어 이제 개막전을 지켜봤지만 오늘 한 게임을 보고 또 몇몇 팬들이 저한테도 뭐 그런 메시지가 오기도 하는데 역시나 아니면 또 뭐 우리는 안 돼 막 이런 자책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유인주 선수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 외국인 투수 페냐가 산체스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원투펀치로서 1, 2선발을 간다 그러면 사실 상대 팀에게 좀 밀립니다. 그렇지만 유현진 선수가 1선발로 들어왔기 때문에 2, 3선발로 이 선수들을 계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 팀들과 싸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국내 투수인 문동주, 김민우 선수도 상당히 올해 또 구위가 좋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이 돌아간다 그러면 연패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오늘도 역시 유현진 선수가 나갔지만 그 뒤에 나온 이제 이태양, 김기중, 한승혁, 이민우, 한선주 이렇게 나와서 3점을 추가로 주긴 했지만 이 뎁스가 좋아졌다는 부분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투수 쪽에서.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 개막 엔트리 들어오지 못한 슈퍼루키 황주선 선수가 퓨처스에 가 있고 또 퓨처스의 장민재, 장시환도 개막 엔트리에 들지 못할 정도로 하나의 마운드가 굉장히 뎁스가 깊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또 느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게 무너질 팀이 이제는 아니겠구나 그런 또 희망이 있었고 타선 쪽에서 지금 안치홍 선수가 시범 경기보다 굉장히 부진합니다. 시범 경기에서 안타 2개밖에 때리지 못했는데 그 부진이 이어지면서 오늘 전체적인 공격 이음새가 활발해지지 못했지만 뭐 안치홍 선수가 자기의 타격감만 찾는다 그러면 타선 쪽에서도 오늘 뭐 상당히 많은 희망을 봤거든요. 특히 뭐 그동안 이 외국인 타자 때문에 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페라자 선수가 오늘 뭐 벌써 이제 첫 게임이지만 멀티 히트를 치고 물론 찬스에서 이 마지막에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페라자 선수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외국인 타자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부분도 보였기 때문에 하나 팬들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유진 선수도 뭐 이대로 또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음 게임을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하나가 메디 할 것 같으세요? 다들 5강권으로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저도 마운드도 강하고 타선도 좋아졌기 때문에 5강권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비 쪽에서 구멍이 생기면 결국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수비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 뭐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이 키스톤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키스톤 플레이 쪽에서는 공수를 다 갖추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꼭 이렇게 고른다면 수비 쪽이 먼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루수 오늘 문현주 선수가 그 실책을 시즌 중에 얼마나 빨리 보완을 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5강을 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뭐 노시안 선수도 약간 좀 실수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고 약간 저그랬죠. 그렇죠. 뭐 네. 노시안 선수가 그 정도의 수비수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비 쪽에서 상대 팀을 사실은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가 5강을 갈 수도 있고 한 6위 정도도 갈 수가 있다. 막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5, 6위 정도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옆에 김태우 기자님은 5강 안 보던데. 뭐 보는 사람 나름대로 뭐 네. 그런 또 기준이 있을 거고 네, 또 뭐 중간에 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네네.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하여튼 오늘 저 전화 감사드리고요. 이제 주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개막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리뷰 앤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셨어요? 정말 뭔가 확확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야구라는 스포츠가 에브리데이 스포츠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게 내일 아침만 가도 또 이게 또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뭐 시즌 전반적인 생각이고 뭐 약간 좀 안 입고 온 부분이 있었더라도 좀 이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